안녕하십니까, 신국부론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연예인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버릇 나빠지거든요. 네, 실물이 좀 더 낫죠? 네. 네, 가격이라고 쓰고 고객을 안심시키는 약이라는 의미로 아마 해석을 하시면 관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초반에 가격 설정하실 때 대부분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그 도매가에 있는 가격에서 뭐 1.5배 하시거나 아니면 뭐 최저가에서 조금 더 마진 붙여가지고, 저는 사실 40%에서 70% 가량을 마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광고도 마음껏 돌리고, 그래서 저도 여기 투트랙 강의 왔을 때도 아마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작가 설정부터 해서 이제 가격 조금씩 올리는 거, 그리고 객단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 뭐 어떤 문구나 카피라이팅을 쓰면 좀 더 할 수 있는지, 뭐 제 경험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가 설정은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실 텐데, 이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버는 형님들 아시죠? 네. 그분께서 하셨던 말인데, 정관장 홍삼 세트를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것을 드릴 거냐 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혹시 어떻게 64,800원짜리 있고 8,000원짜리 있을 때 어떤 거를? 왼쪽이요? 이거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신 분? 64,800원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먼저 보이는 거를 선택한다거든요. 8,000원짜리가 먼저 보인다면 8,000원짜리를 선택할 거고,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님께 선물할 용도로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싸더라도 이거를 아마 선택을 하실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치 똑같은 10kg인데 요거는 중국산, 요거는 국산, 종갓집 거,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국산. 국산 거, 비싸더라도. 네. 중국산.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델몬트 바나나 편의점에 가면은 요렇게 딱 두 개로 해서 팔거든요. 요거는 어느 정도에 구입을 하면은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1,500원? 1,500원. 네. 그 정도? 대략 그 정도. 편의점에서 아마 이게 한 2,400원 정도에 판매를 할 겁니다. 근데 개당 가격으로 따지면 요거 1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원가. 네. 그 대부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도 도매 사이트에서 우리는 원가를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원가를 모르거든요. 네.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물건을 살 때 가격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인 우리, 그러니까 공급자인 거죠. 우리는 그 원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인 거고, 소비자들은 사실 아까 전에 바나나 가격이 얼마인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먹보고식으로 휴리스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대충 때려 맞춘다는 거죠, 그 가격을. 근데 사람들이 사보고 이게 나한테 필요하고 꼭 합리적인 가격이다 싶으면은, 소비자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치를 한다고 싶으면은 구매를 한다는 거죠.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올리려고 했는데 뭐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너무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싸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가격을 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요거는 가격은 가치 플러스 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인용되는 문구입니다. 이왕이면은 뭐 하나 더 주는 거, 이왕이면은 한강이 보이는 뷰에서, 이왕이면은 뭐 좀 깨끗한데, 네. 그게 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이왕이면은 손톱깎이 하나라도 사은품 더 주는 곳에, 네. 이왕이면은 아쿠아 워터비즈 소포장이라도 하나 더 주는 곳에, 네. 요거도 제가 올려놓은 건데 뭐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만 딱 예시로 들기 좋아가지고 링크를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도 제가 제 스토어는 공개가 됐을 겁니다. 그죠? 또 봐요. 이거는 제게 아니고요. 고호 여기 있네요. 아무튼 이게 제가 파는 건데, 이렇게 팔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템 위너로 이렇게 들어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뜨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먼저 뜨기 때문에, 이제 잘 팔리는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템 위너 매칭이 걸려버리면은 잘 팔리는 상품도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죠. 네, 쿠팡은 이거를 사실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하나 더 주는 곳, 이왕이면은 뭐, 네. 아니, 방금 쿠팡은 이런 걸 조심해라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템 위너 매칭이 걸렸을 때 풀려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한 가지는 그 판매자랑 맞짱 뜨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는 옵션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네, 옵션을 바꾸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까지 바꾸는 거. 근데 이제 거기서 제목을 바꾸시면 안 되거든요. 이미 잘 팔리고 있었던 상품은 쿠팡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게 되면은 순위가 저 뒤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옵션을 바꾸는 거, 그거도 나중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왕이면,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여름 되면은 잘 나가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별점 다는 사람 사실 잘 없습니다. 거의 뭐 한 5개 상품평이 달렸다 싶으면은 한 100개 정도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진짜 잘 안 납니다. 근데 2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보고 잘 안 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전략을 쓰냐. 신규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거를 이제 다른 걸로 교체 수요. 딱 2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마 한 번 쓰시고 한철 쓰시고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체 수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1+1 이왕이면은 이거를 사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상세 페이지 제일 첫 단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적어주는 겁니다. 네, 어차피 내년 되면 또 사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저렴한 가격에 2개를 가져가세요. 근데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저는 이거보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상품을 파는 것보다 사실 더 비싸거든요. 도매가로 보면 이게 한 개당 1,000 얼마밖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찾아보면은 아쿠아 슈즈 요 똑같은 상품이 한 5,000 몇백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럴 거예요. 3,000 몇백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 그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휴리스틱이 작용한다고 봤을 때는 14,800원을 한번 때려보고요. 그러고 나서 가격 조정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다음을 보고. 그렇죠. 네. 막무가내로 그냥 뭐 소비자들 눈탱이를 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잘 팔리는 상품일지 안 팔리는 상품일지는 월별로 잘 팔리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반으로 해서 일단 한번 나가보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빨리 받아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안 팔린다, 아니면 제품에 하자가 많다 싶으면은 사실 꾸준하게 팔지는 못하고요. 이 상품평을 보면 압니다. 물 빠짐, 바닥 얇음, 비추함, 비밀각, 버릴각. 하루 신고 나니 다 떨어졌어요. 이러면 이제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이 여름 되면은 이거 사실 분들은 또 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거를 상품을 내려버리면 안 되고요. 왜요? 팔리니까요. 네. 네, 요거 예로 들었고요. 요거는 키링, 여성분들 가방 백참이라고 그러죠. 원래라면 이게 열쇠고리로 아마 많이 사실 거예요. 이것도 객단가가 900원짜리입니다, 한 개. 3개, 4개를 준다고 해도 손해볼 장사는 아닌 거죠. 근데 휴리스틱,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는 하나당, 저도 이제 그 애기랑 같이 길거리 가다가 애기가 키링, 유치원 가방에 다는 거, 키링 이런 거 좋아하니까 가격을 봤더니 이게 9,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4개에 10,000원이면은 사람들이 안 살 이유가 없다. 상품평이 11개나 달렸다라는 거는 그래도 뭐 한 200~300명이 샀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 가격을 보고 나도 한 9,000원, 10,000원이니까 나도 한 1,800원 정도면 되겠다. 그쵸. 라고 해서 가격을 결정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창구만 하는 겁니다. 거기 너무 꼽혀버리면은 물건 못 팔거든요. 못 올립니다. 네, 맞아요. 예, 그 관점을 약간 좀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스카프도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카프 봄에 이제 많이 나가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가을에 딱 올렸던 건데 사실 많이 팔렸습니다. 이 원가도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4개를 준다 해도 4개면 얼마입니까? 3개 가격이니까 32,400원이죠. 그럼 여기서 한 2만 얼마를 남겨먹는 거예요. 거기서 광고로 하루에 뭐 한 10,000원 많이 잡아서 보수적으로 10,000원씩 나간다 해도 10,000원을 남기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그 네. 상품명 원래 형용사로 작성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형용사가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네. 어떤 판단으로? 기준. 네, 기준. 저는 사실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형용사로 했을 때 그 초반에 들어올 때 이제 그 카피라이팅 제목을 먼저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요런 그냥 키워드 위주로 했던 것보다 이제 형용사로 했을 때 더 많이 나갔다라는, 뭐 이거는 선택입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옵션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옵션에 대해서 좀 두려우실 거예요. 옵션이 많은 도매국 상품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져올까 말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이 있으면은 옵션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
이건 약간 한번 넣어보긴 했는데 유명한 짤이죠. 김연아 스트레칭 할 때 기자가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김연아 정도 레벨 정도 되면은 아 이거를 꼭 내가 이 경기에서 1등을 해야 되겠고 내지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은 뭔가 명상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라고 할 줄 알았지만은 무슨 생각에 그냥 하는 거지. Just do it입니다. 그냥. 웃고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고 그냥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에서 거북이가 이기려면 판을 깔아놓고 싸워야 된다. 물속에서 싸울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 이 말은 그 지식의 저주라고 아시죠? 네, 그런 말에 속하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약간 좀 뭐 그렇긴 하지만 저의 통찰력으로는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에서 거북이가 이기려면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네, 가격은 이제 나옵니다. 아까 물어보신 게. 가격은 저희가 이제 제시는 하지만은 저희가 판매자가 정하는 게 아니다. 약간 좀 이분법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잘 팔리는 상품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은 그 나오게 되면 1,000원씩 이제 올려보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적정 가격은 1,000원씩 올리다 보면은 1,000원 올렸을 때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또 팔린다 싶으면 그 다음 주에 또 1,000원을 더 올리고 또 잘 팔린다 싶으면은 1,000원씩 더 올리는 식으로 제가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은 잘 팔리는데 이거를 가격을 더 내리면은 더 잘 팔릴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올리면은 가격 올리면 고객들이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을 거고요. 네, 이런 걱정들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게 아마 무서울 겁니다. 이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보던 그래프인 거죠. 네, 수요 공급 곡선인데 이 교차점이 적정 가격이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교차점은 처음부터는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격을 올려보고 공급이 좀 줄어들 때쯤은 그게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를 적용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알고 있으면서도 못 시키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게 두렵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보시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급은 과잉이기 때문에 요거도 네, 작년 여름에 많이 팔렸던 상품인데 24,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원가가 8,900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000 얼마인가 13,000 얼마인가 시작을 해서 계속 조금씩 올렸던 케이스인 겁니다. 네, 요거도 이건 진짜 스테디셀러거든요. 제가 판매했던 것 중에. 왜 여성용품을 파느냐. 아까 여성용품 키링, 백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남자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어디 나갈 때 보면은 애기 등원할 때 뭐 등원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런데 그 결혼식 가는데 또 하객룩. 그래서 이거는 뭐 형용사나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샵태그 붙이는 곳에 이제 등원룩, 하객룩 뭐 이런 식으로 미니 원피스, 네 그런 것들, 꾸안꾸, 미시룩,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여성과 관련돼서. 근데 이 원피스 하나만 입고 나가시더라도 여기 손에 든 거 이런 거 같이 묶어서 팔면 또 잘 팔리겠죠. 그리고 또 뭐 목걸이 이런 거나 아니면 또 신발도 같이 판매를 하면 여성분들은 아마 더 쉬우실 거예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사실 남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알려고 하면은 알 수는 있지만은 감만 잡고 있을 뿐이지 잘 모르거든요. 아마 여성분들 요 안에 또 속치마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팔면은 요 가격대 34,800원. 네, 요게 지금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고호라고 있죠. 이게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네. 오렌지 색상.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를 제목에 만약에 또 그런 문구가 있으면 더 잘 팔리겠지만 요건 제목에도 없지만 이제 2벌 이상 구매 시 요런 사은품을 준다. 근데 요거를 제가 영상 찍고 나서 그 카카오톡 채널로 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했더니 잘 안 팔리더라. 그 사이트 그 쿠팡 주소를 한번 줘보세요 해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그때 전부 다 막 1+1, 2+1, 3+1 다 해놨더라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꼭 그걸로만 밀어붙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약간 유동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또 올해는 또 잘 안 팔리고요. 요거도 제 잘 팔다가 여기 보시면은 상품평 68개 돼 있죠. 네. 많이 파신 거 아니에요? 68개 돼 있는데 지금 막상 들어가 보면은 상품평 3개 돼 있습니다. 모던 드레스 미니 이름이 똑같아요. 여기서 아이템 위너 매칭을 건 겁니다. 이게 아마 중국에서 공급사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원피스를 찾아보면 똑같은 원피스인데 더 싸게 해서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위너를 한번 뺏겼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모를 때 저도 이제 제목을 바꾸고 뭐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이즈도 바꾸고 그리고 뭐 사은품을 추가해서 드린다거나. 네, 다르죠, 상세 페이지가. 제 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구매 이력이나 이런 걸 고스란히 그 판매자가 들고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잘 팔리는 상품도. 여기도 이왕이면 2벌 이상 구매 시 뭐 올림머리 핀 하나 드린다던가 이런 전략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3만 얼마에 올려놨다 해도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가격에 대해서 겁을 먹고 이건 19,200원이네요. 19,200원인데 여기서 함께 비교하면 좋은 상품 19,2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쿠팡에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원피스가 39,000 얼마였죠. 39,000 얼마 34,800원인데 요거를 내려보면은 요 유사한 가격대의 원피스를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소비자 눈탱이를 치라는 말이 아니라 쿠팡에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분은 누군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의껏 정성껏 댓글을 다 달아드리거든요. 이분 아닙니까 혹시? 알죠. 아닙니까? 일주일도 안 됐는데 10개나 팔렸다라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전략으로 제가 1,000원씩 한번 올려보세요. 안 팔리는 시점이 있으면 그게 적정가입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더 잘 팔린답니다. 오히려 더 잘 팔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격은 휴리스틱이 작용을 한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격에 있어서는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객단가,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1+1 해도 남겨먹을 수 있는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왜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면은 안 팔릴 거라고 지레 겁먹고 안 올리는지. 근데 만약에 가격을 이분처럼 올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는 사람은 알죠. 처음에는 10,000원짜리를 200명한테 1년 동안 팔면은 6억 2천 정도가 남아요. 근데 14,000원짜리로 만약에 추가로 메뉴를 구성해서 올리든 아니면 10,000원짜리를 14,000원으로 올리든 14,000원짜리를 10명이 사가는 고객이 만약에 생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10명이 새로 생기고 10명이 뺏겼습니다. 10,000원짜리.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존 매출이 6억 2천이었고 이렇게 들어온 매출이 6억 3천, 결론적으로는 1,2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공식을 알고 계신다면은 가격을 올리는 게 두렵지가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거든요. 구간마다 이분들이 아니라 이 물고기들은 학꽁치는 저 물 수면 위에 있는 약간 사람을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잡기가 쉽죠, 이런 거는. 저도 최저가, 제일 싼 거, 그리고 뭐 1+1 이런 거 사실 공짜 이런 거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런 가치를 하는 물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 깊은 곳에 있는 깔치나 이런 것들을 잡으려면은 이런 사람들도 돈 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분들에게 아직 팔지는 못하겠지만은 한 중간 정도까지는 제가 팔 수 있지 않겠나. 한 번씩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네, 요 그림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단가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가격 소비자 눈탱이 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상품의 차등을 더 가지고 조금씩 올리고 그런 상품의 예로 하나 제가 핫팩 많이 말씀드렸었죠. 상품의 차별을 두는 거예요. 백매. 거의 이거 도매가로 보시면은 거의 10원, 20원 차이밖에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붙이는 핫팩은 조금 더 비싸게 2,000원, 흔드는 핫팩은 조금 더 싸게 차등 넣어서 이분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늘려드리는 거죠. 네,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번에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5가지만 제가 골랐는데, 이게 들어가는 전략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만 해도 책에서 본 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본 거나 한 10가지는 넘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인 부분, 유튜브에서도 아마 요거는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 그리고 혜택, 동의랑 문제제기랑 리뷰는 김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줄 긋고 빨간색으로 구매 계획 있으신가요? 네, 요거는 한번 물어봄으로써 요거 아마 다 적용을 해보시면은 팔리기 전과 안 팔리고 요거를 쓰고 나서 팔리기 전과 쓰고 나서 후로 아마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서 광고를 돌리면은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네, 요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거는 시각적인 혜택, 시각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구매 계획 있으신가요? 예스세트도 사실 블로그 글쓰기나 그리고 유튜브 저도 원고 쓸 때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사람들 동의를 구해야 보고 앉아있지, 아니면 다 나갑니다.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냥 오늘 날씨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던가, 아니면은 뭐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잘 안 팔리시죠? 라고 동의를 하는 그런 말들이나 멘트들이나 대부분 다 예스 세트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4번째 제안을 하면은 더 잘 팔린다 라는 심리학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한 번씩 이런 것들은 책 보고 적용하셔도 되고,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이 뭐 바로 알아진 건 아니고요. 네, 여러 번 하다 보니까는 알게 된 겁니다. 이것도 동의죠. 예스 세트. 귀찮기 때문에 고개만 딱 끄덕일 수 있다면 예스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구매 의사 있으신가요? 라고 제안을 한다든가 물어본다면 구매 전환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리뷰도 위에 있지만 한 번 더 써서 달아주는 전략, 사회적 증거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여주는 거, 그리고 문제제기, 긁어부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예스 세트 만들어주는 거.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가 일어나기 전에 돌리시나요? 구매가 일어나고 나서 돌리시나요? 그리고 닭등 중에 상품 개수 점점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이 고민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한 4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품. 네. 그래서 닭등 하다가 한 30개 정도 모였을 때 같이 묶어서 상품 광고를 한번 돌려보고, 1개 올리고 광고 돌리고 1개 올리고 광고 돌리면은 그 효과 안 나오거든요. 10개에서 30개 정도 같이 묶어서 한번 돌려보고,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상품이 아마 한두 개씩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광고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300개, 400개 정도 되는 거에서 뭐 월 매출 1000에서 한 4000 정도 왔다 갔다 한다면은 타율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기획했는데 지금 쿠팡에서만 닭등하는 특별한 이유, 요거는 리소스 때문에, 네, 제 투입 대비 돌아오는 게 사실 보람은 있죠.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재밌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카피라이팅 정하고, 네, 그런 리소스 투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도 같이 아까 물어보신 건가요?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요거는 이제 1000원씩 한번 올려보는 거죠.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는데 수익률을 위해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소싱해야 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서 일단은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처음에는. 근데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얘가 뭐냐면, 창업 다마고치 아시죠? 김정환. 그분도 처음에 할 때는 잘 팔리는 위주의 아이템을 했지만은 본인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헬스 용품으로 했거든요. 무슨 상품이든 간에 상관은 없다, 사실은. 근데 이왕 오래 하실 거면, 길게 가실 거면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 있는 상품으로 먼저. 뭐 저도 대번에 저만 예를 들더라도 제가 김치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김치 담글 줄 있는 것도 아니고, 고구마 스틱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 잘 팔릴 것 같은 상품들 위주로 처음에는 하셔야 재미를 보고 또 길게 가실 수 있다. 특허 출원 중인 상태인데요. 위탁은 사실 저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허 출원을 한다고 해도 잘 팔리는 상품이 나오면 본인 브랜드 입혀서 그때는 뭐 상표권을 내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수순일 것 같습니다. 보물지도 이거 누굽니까? 질문 혹시? 네. 보물지도 지금 쿠팡만 제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쿠팡에 있는 상품들을 대량 등록하는 프로그램 있죠. 고스란히 스마트 스토어로 아마 이제 옮길 거예요. 옮기고 그거를 지마켓 11번가
롯데온, 위메프,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컨텐츠로 이것도 이제 제작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다 하면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물도 좋으신데 유튜브를 하시는 게 저도 이 몽따주로 유튜브를 하는데 그래서 유튜브 트래픽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왜냐면은 네이버 SEO 해보셔서 알잖아요. 유튜브는 SEO가 없습니다. 한 가지로 만약에 원피스를 판매를 한다. 그럼 여성분들께서 유튜브에다가 쳐보실 거예요. 원피스 추천. 원피스 추천으로 영상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올리면 상위로 뜹니다. SEO 맞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랑 다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위탁 판매를 하더라도 여기 하나 적어놨을 겁니다. 제가 쿠팡 파트너스. 쿠팡 파트너스 혹시 하세요? 가입만 해놨어요. 가입만 해놓으셨어요? 쿠팡에다가 본인 물건을 올리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그 상품에 대한 리뷰를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쿠팡 파트너스로 본인 상품을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쿠팡 파트너스에서 3%를 먹고 본인 물건이 팔린다면 거기서 또 마진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뭐 블로그에다가 글을 써서 그쪽으로 유입을 시키셔도 되고, 네, 영향력이 더 커지면 카페 같은 거 하나 만드셔도 되고, 인스타나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전략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입은 하고 있지 않고 위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활용하는지, 네, 도매국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보시고, 폼폼이, 키링, 여성 자파 파이가 너무 큰 시장이다,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파이가 큰 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여성용품 하더라도 조금 격만 좀 다르게, 가격에서 가치와 격에서 격만 좀 다르게 플러스 머리핀을 준다든가,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전략들. 뭐 여성 자파뿐만이 아니라 뭐 헬스용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짜장면 짬뽕을 시켰는데 그게 커팅 칼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딱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여성 자파 중에서도 원피스를 시켰는데 그에 어울리는 뭐 브로치가 온다든가, 그걸 사은품으로 드린다든가, 네, 그런 전략을 쓰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소형 키워드 상품 노출을 위해, 네, 가장 쉬운 건 광고죠. 그리고 황금 키워드들 찾는 거, 중소형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트래픽, 그리고 뭐 블로그 트래픽. 데이터와 트래픽이거든요, 사실은. 영원한 상품이 사실 없는 거예요. 저도 원피스 아까 전에 리뷰만 해도 한 몇십 개 달려 있는데도 지금 안 팔고 있거든요. 반품률 높고 중국 공급사에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먼저 팔아버리고, 뭐 많은 발악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뭐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우리가 또 언제든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상품은 등록했으나 노출이 되지 않으니 답답한 차에 크몽을 통해서 최근에 리뷰 작업을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처럼 지금 처음 시작하고 노출은 저기 먼 곳에 있는 분들이 노출, 유입, 판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신국프로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한번 누구신가요 혹시? 저요. 했기 때문에 네. 아까도 제 말씀드렸죠. 이게 실제로 뭐 리뷰 작업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근데 아까 전에 제 예시로 다 보여드렸던 거는 리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리뷰가 많이 달렸던 건 아닙니다. 쿠팡에서 사실 잘 안 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꾸준히 쌓아 나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된 거고, 이것도 뭐 추천은 안 드립니다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것도 일단 한번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졌을 때 그냥 뭐라도 네. 해보자. 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네. 거기서 아마 뭐 다른 통찰력이 있으실 수도 있고. 네. 저도 리뷰 작업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들이나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할 때마다 조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도 리뷰 수십 개씩 쌓인 작업이 있습니다만은, 네, 리뷰 작업 없이 쌓았습니다. 반품률이 높아서 요거는 아까 전에 원피스, 그래서 지금 안 팔고 있습니다만은 로켓 배송이나 제3자 물류에 놓으면은 원피스도 반품률이 높아서 그렇지 그 반품비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제3자 물류 로켓 배송이나 로켓 그로스에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500원, 1000원 그것만 해도 지금 딱 이 시즌에 잘 나가는 상품이거든요. 원피스 제가 올려놓은 게 아무리 3만 얼마라고 하더라도 택배비
따먹기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시즌성 상품이고 네, 하나 잘 팔리면 그거랑 연관된 상품들 꾸준하게 줄줄이 올리시면 돼요. 원피스 잘 팔렸다면은 뭐 셔링 원피스, 뭐 하객룩 원피스, 네, 줄줄이 소싱하는 게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요. 저는 사실 네. 건기식이어서 아, 소싱은 거의 정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제 그 카테고리만 정하면 되거든요. 카테고리가 아니라 제가 뭐 오메가3를 할 건지 유산균 할 건지 네. 이제 보통 저같이 건기식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요. 그냥 오메가3, 밀크 C3는 다 하는데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진짜 워낙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노출이잖아요. 노출이 네. 돼야지 어쨌든 유입이 될 거고 그래서 노출이 먼저인데 상품명만 막 키워드 작업해서 하기는 맞아요. 그게 되는 키워드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유튜브나 아니면은 트래픽 많은 거를 끌어오면은 유튜브 네. 쿠팡 순위가 몇인지 얼마나 유입됐는지 등등 알 수가 없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설마 저만 모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실적인 매우 지극히 현실적인 쿠팡에서 판매를 일으킬 방법이 뭘까요? 광고가 가장 빠른 정답일까요? 어느 정도 매출이 달에 약 30에서 50만 원 일어나면 그 돈을 다 광고로 투자해야 하는지 초창기에는 했는데 지금 매출이 전혀 나오고 있질 않으니 무작정 광고 돌리기가 쉽지 않네요. 뭐가 좋을까요? 요것도 앞에 설명드렸던 거에 거의 다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쿠팡은 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근데 한번 찾아본 상품들은 저도 이게 유튜브에서 제 쿠팡 순위가 몇 위입니다 라고 공개를 했지만은 그게 제가 진짜 1위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찾아봤던 상품이기 때문에 그게 위로 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면은 기회가 더 주어진다. 쿠팡에서는 상위로 뜨는 경우가 많다. 다음번 찾을 때. 네이버는 고정이죠. 그래서 쿠팡은 가변적이다. 그래서 순위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1위 있다가도 누가 아이템 위너 치고 들어오면은 그게 지 상품이 1위였지만은 다른 상품이 먼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스토어 지수도 저처럼 지금 유튜브 한다고 점점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스토어가. 그래서 꾸준히 올리고 스토어 지수를 꾸준히 쌓아야 다음번에 올리더라도 상품이 잘 팔리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상품 그리고 꾸준함 두 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이건 네이버건 다 똑같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와 트래픽은 어차피 뭐 노출과도 연관돼 있으니까 네. 그냥 뭐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방법론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금 키워드, 중소형 키워드. 김치를 예로 들면 김치인 대형 키워드, 중소형 키워드는 경상도 김치, 김치 주문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만 포지셔닝을 잘 해놓으면은 잘 팔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 트래픽. 유튜브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뭐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광고가 돌리기 엄청 쉽고 싸거든요. 페이스북은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돈 안 들이고 하시는 분들 요거 말씀드렸네요. 쿠팡에 본인 상품 업로드하고 유튜브로 그 상품 리뷰해서 업로드하고 고정 댓글에 쿠팡 파트너스 연결하시면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좀 사실 어려우실 텐데 요거도 제가 나중에 콘텐츠로 다 제작할 거라서 지금은 단계는 뭐 그냥 닭등 해보시고 부딪혀보시고 팔리는 상품 있으면 줄줄이 연관된 상품 파시고 광고도 한번 돌려보시고 광고로도 뭐 충분히 띄울 수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들도 뭐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팔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최저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답답해지거든요. 어떻게 그런 가격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 최저가가 아니어도 유입시킬 수 있는 구매 전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그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최저가만 더 보면 답 안 나옵니다. 그냥 못 팝니다. 그래 되면은. 그래서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 한번 다 손보시고 썸 소싱법 제작한 이유도 그런 이유이거든요. 그리고 좀 옵션 좀 많이 넣으면 광고 돌릴 때 좀 많이 뜨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중에서 좀 잘 팔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뭐 90개 중에 90개를 다 돌려도 되지만은 그 중에 뭐 한 10개 정도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식품은 도매 사이트에서도 하세요? 아니면 도매 사이트에서 식품은 안 합니다.
뭐 오징어나 이런 거 올려보긴 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성게는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안 만듭니다. 처음 하실 때 아까 처음에 하실 때는 제가 다 만들었죠. 그 농산물은 네. 인물들이 많던데 네. 신규로 하는 초보 샐러드는 어떻게 노출을 처음에 김치 이게 제일 쉬운 예인 것 같은데 키워드거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그리고 뭐 한번 쌓이고 나니까 재구매가 계속 일어납니다, 식품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건강기능식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다 그렇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리뷰 이벤트나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면 리뷰도 쌓고 그리고 충성 고객들도 계속 꾸준히 유치를 하시고. 아 그리고 제가 네. 최근까지 이제 그 상품 하나로 광고를 돌리다가 네. 이제 광고를 껐는데도 이제 자연유입으로 한 3-4개씩 나가더라고요. 광고를 그러니까 끄자마자 바로 광고가 꺼지는 게 아니고요. 텀이 있습니다. 한 몇 년 되셨잖아요. 네. 프로님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같이 막 1월달에 시작한 사람들 엄청 막 포부가 막 의지가 막 강하잖아요. 네. 또 의지가 막 꺾일 때도 있고. 특히 제가 평일에는 이제 막 일도 하고 하기도 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지는데 주말에는 약간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네. 아, 막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 신프로님도 어차피 애기 아빠시기도 하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좀 다잡으셨어요? 책입니다. 책. 네. 이것도 책 들어있는데 3권 들어있거든요. 저도 책을 원래 안 읽었었습니다. 매출이 빅파워 달고 나서 그때부터 불안하더라고요. 그 이제 낭떠러지가 보였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시즌이 절임 배추 잘 팔리다가 절임 배추 팔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절벽이거든요. 1월달, 2월달, 3월달에 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잡아야 되나. 거기다가 이거 없으면 우리 가족 생활도 못 하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경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이 타이탄의 도구들 읽고 거기서 찬물로 샤워를 해라. 그래서 한 2년 정도 진짜 찬물로 샤워하고, 그러니까 뜨신 물로 샤워하고 나서 한 60초간 찬물로 물 뿌리고 좀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진짜 늘 불안했거든요. 돈도 사실 저도 지금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도 불안하긴 한데 책 읽으면서 좀 많이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몰입이라는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책에서 보면은 몰입하면 할수록 이게 불안이 더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찾아오셨는데 그래도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제 유튜브에 댓글도 좀 많이, 선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네, 앞으로 그리고 또 꾸준한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